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복원하는 것부터 같이 해볼 텐데요. C 드라이브에 있는 iCube 코어 들어가시고 iCube 코어 DB 안에 있는 DB를 삭제해 주시고요. 어태치 안에 있는 DB를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5회 기출 DB 받아놓으신 거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복원하셔서 반드시 시험 전에 풀어보셔야 됩니다. 3회차부터 기출 유형 바뀌었고요. 그리고 점차 색다른 메뉴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실무 쪽은 반드시 복원하셔서 풀어보시는 노력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5회 기출 문제는 약간 실무 이론하고도 약간 좀 많은 것들이 엮어져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참에 또 아시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iCube 코어 쪽에 있는 곳 리스토어 가셔서 복원하시면 되고요. 코어 큐브 리스토어 들어가시고 폴더는 우리 붙여넣기 한쪽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iCube 코어 DB 확인, 복원, 네. 이런 창이 뜨고요. 2개 파일 붙여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좀 다른 메뉴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번 참에 또 그건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실무 이론형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뒤에 복사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저절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프로그램 열고 같이 시작할게요. 프로그램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회계 2급 회사 B로 회사 A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됐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실무 이론형 문제였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회사 등록 처음 하실 때 내용들을 묻는 거고요. 자, 회사 등록할 때 순서 요거고요. 자, 회사 등록 먼저 해서 회사 실체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서 등록인데 부서 등록을 하실 때는 바구니에 담는 이런 부문 등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하되 부문 등록은 부서 등록보다 더 선행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실무 이론형 문제로 참 좋아했던 문제였습니다. 네, 2번 문제, 네, 요것도 약간 그런 이론 문제형 느낌인데요. 이게 저랑 실기 먼저 실무 연습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회계 쪽은 회사 등록 정보를 한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쪽에 있는 부분 몇 개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초기 이월 관리, 마감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초정보관리 쪽에
부분이 여기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없는 거, 그리고 초기열 관리 없는 거. 그래서 품목 등록은 물류랑 생산 쪽이니까 1번이 틀렸고요. 다른 관리네요. 3번에 프로젝트. 초기열 관리는 다 회계 쪽 모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실무 이론형에서 참 좋아했던 문제였습니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요. 더 좋죠, 뭐. 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3번 문제, 다국어 재무제표 언어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자, 이거는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 쪽에 있는 회계 쪽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다국어 재무제표 28번 코드에 있고 중국어 사용하고 있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최소형 사원의 전표 입력 주의 권한은요. 자, 사용자 권한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용자 권한 설정. 이걸로 들어가서 최소형 사원이고요. 회계 쪽 관련된 회계 관리 들어가 보시면 자, 전표 입력 주의 권한이네요. 사업장이죠. 정답 2번입니다. 사업장 보이시죠? 네, 요거예요, 요거. 네, 4번, 2번이고요. 5번은요. 자, 판매관리비 계정 중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 회계관리 쪽에 네, 일월계표 쪽 이쪽이 좋을까요? 뭐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일계표 쪽에 9월 25일이죠. 들어가 보시면 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에 1번부터 4번 보기 관련된 거. 자, 1월계표는 계정 과목 요 아이가 주인공이고요. 요 주인공이 출금된 쪽은 차변으로, 입금된 쪽은 대변으로 가는 거고요. 현금으로 되었는지 대체로 되었는지 현금 외의 건 다 대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판매관리비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가 있는데요. 자,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가장 많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월계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6번 문제. 자, 요거는 자, 전표 입력 시에 증빙 누락 방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초정보관리 쪽에 있는 계정 과목 등록에 여기 뭐 판매비 관리비 쪽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복리, 뭐 차량유심이나 이런 쪽이니까 복리후생비 쪽이니까 복리후생비 쪽으로 가서 보시면 자, 증빙 필수 입력 여부, 뭐 차변 필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빙관리 쪽에 꼭 필수적으로 이걸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증빙 필수, 지금 필수 선택, 차변 필수 있는데요. 필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입력하시면 되는 메뉴 요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이것도 약간 실무 이런 느낌입니다. 네, 7번 문제인데요. 자,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인 경우에도 미결 전표로 생성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승인 권한자라고 해도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한 자료,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입력했던 자료들은 결산과 관련된 것들, 이거는 잉여금 처분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은 자동 분계가 되긴 하지만 전표 생성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은 전표 입력이 승인 권한자라도 미결로 떠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과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쪽 관련된 내용은 니은과 리을번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결산 관련된 것 중에 있는 기간 비용 현황 여기 있었는데요. 요거 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전표 발행하는 부분이 이제 결산 시 선급 비용으로 저절로
붕괴가 되는 부분이었죠. 자동 붕괴가. 그래서 요거 전표 변환했을 때에 자동 붕괴 되는 경우는 승인 권한자가 자동 붕괴했을 때는 이거는 승인으로 뜹니다. 그래서 디귿번 요건 틀렸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로 해서 2번을 맞추시면 되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번은요. 자,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자산 변동 처리 가능한 거. 네, 이것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정자산 관리 쪽에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자산 유형 아무 때나 들어갈게요. 네. 예전에 뭐 외우고 풀었어야 됐지만 지금 뭐 모르시면 여기서 보면 되니까 5가지 있죠. 없는 건 사업장 이동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뭐 넣고 이게 그냥 안 지워져서 넣고 빼는 거니까 삭제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9번 쪽만 보시면 되는 문제 2번 사업장 이동 네, 9번 문제 자 2018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 아닌 것은인데요. 이거는 고정자산 관리 쪽에 있는 고정자산 명세서 쪽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취득기간은 2018년도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조회 눌러주시면 취득일자 관련된 자산이 있습니다. 자, 비품 복사기, 비품 프린터기, 차량 운반구 스파킹 있는데요. 비품 노트북이 없네요. 2번 정답. 10번 문제, 정기 재무자료가 입력됐대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네, 뭐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회계 쪽에 2월 등록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니까 네.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전표 정보관리에 계정 변환자. 저는 이쪽에 가겠습니다. 네, 정기 2월이니까요. 2018년도 1월 1일로 해서 저는 하고요. 이게 불편하시면 뭐 초기 2월 관리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경로는 여러 가지예요. 네, 정기 2월 된 거 400만원. 1번으로 이렇게.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1번이고요. 자, 건물과 관련해서 9월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건물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자, 이게 건물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현재 건물 금액이라서 이거 문제가 조금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상각잔액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9월 15일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게 건물의 금액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만큼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고 나서 조회하면 되는 문제 이런 것이어서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고요. 뭐 사실 전표 입력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뭐 합계잔액시장표 쪽에서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건물 현재 잔액 1억이 있죠. 1억인가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이네, 10억. 오, 좋은 건물인가봐요. 아닌가? 건물을 치고 싼 건가요? 네, 어쨌든, 네. 10억, 그리고 자본적 지출 2천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솔직히 하셔도 상관없고요. 전표를 굳이 입력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리고 요거를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된다면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하시면 사실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나이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여튼 요렇게 하시면 돼요. 건물 들어가셔서 본사 건물이고요. 자, 추가 등록 사항에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었죠. 그 30날짜로. 요걸 해주시면 되고, 네, 뭐 엘리베이터 설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금액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변동수량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합계전액 시산표 쪽에서 다시 조회하시면요. 건물의 가액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합계전액 시산표. 네, 돼야 되는데 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가액과 단기 증가. 네, 여튼 이거는 여기에서 2천만 원을 더해주신 1억 2천만 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2천만 원 자본도 지출을 하시고 기초가액과 단기 증가액을 구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의 건물 금액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식이 나오는 게 더 맞죠. 감가상각비 현황에서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뭐 9월 말일자로 건물의 장부가액, 미상각 잔액 이걸 맞추는 게 사실 더 좋은 문제였는데 요거는 건물 금액을 조회화면이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등록해서 자본조 지출하신 다음에 기초가액과 단기 증가 이렇게 해주셔서 푸시면 되는 문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튼 답을 맞추는 게 우선이니까 네,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볼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12번이고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 관리하고 있다 해서 9월 고정적 지출금의 자금 과목이 아닌 건데요. 자, 이건 자금 관리 쪽에서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하시면 2018년도 9월이고요. 네, 뭔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자금 반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고정자금 쪽 눌러보시면 자, 조정자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차입금, 임차료, 차입금, 인건비, 일반경비 이렇게 있고요. 없는 거는 상품대금 지급이 없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자금이 아닌 거죠. 상품대금 지급이 없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탭을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정답은 4번 이거고요. 13번 문제. 자, 예산통제 구분과 복리후생비 계정의 예산통제 방식. 네,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네, 이거는 시스템 환경 설정. 회계 쪽에 예산통제 구분에서 결의부서, 부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의부서네요. 1, 2원 중에 하나인데, 예산 통제 방식을 봐야겠네요. 회계 관리에 있는 계정 과목 등록에 복리후생비죠. 월별 통제네요. 예, 정답 1번 고르시면 되는 거. 14번 문제는요. 자, 예산 통제 관리 대상의 예산의 당월 총 예산 집행률. 네, 요거는 예산 관리 쪽에 대한 거니까 예산 관리 가시고 예산 실적 현황에 가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조회 기간은 9월 한 달이네요. 재경부고요. 네, 집행 방식은 딱히 없어서 그냥 조회하겠습니다. 총 집행률이니까 9월에 재경부. 예산 통제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거. 지금 많은 게 나네요. 예산 그룹에 등록해서 예산 그룹을 볼까요? 네. 관리 쪽만 보면 되겠네요. 95% 나왔습니다. 3번 요걸 하시면 됩니다. 예산 그룹 요거를 예산 통제 관리로 하셔야겠습니다. 95%고요. 15번은요. 네, 전표 입력을 확인하고 2기 예정 신고 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요거네요. 네,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편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가셔서 자 2기 예정이니까 3, 4분기 확인 눌러주시고 나면 조회가 되고요. 불러오기로 해서 세부 내역들 받아올게요. 그런 다음에 매입에 대한 거고요. 매입에서도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니까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세 가지가 보이죠. 과세, 매입, 공제, 수입. 그리고 하단에 찍어보시면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으시죠. 세 개가 있네요. 정답 3번 요거고요. 16번. 자, 1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한대요. 자, 예정신고 시 누락된 계산서인데요. 건수 및 금액. 요거는 자, 1기 예정이니까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1기 확정은 2, 4분기 확인 눌러주시고요. 불러오게 해주시면 내용이 나오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7번과 매입의 12번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매입 2건 600만 원으로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네, 2건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하실 텐데 일단은 뭐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600만 원 바로 그 4번 찾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네, 매입세액 쪽에 세금계산서 쪽이니까 이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2, 4분기 확인 조회 불러오기 하시면 네 전자세금 계산에 있는 거 종이로 된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료 조회를 누르시면 자 4, 5, 6월에 있는 거 발행일은 그거는 확정신고 기간이라서 누락된 거 아니고 한통테크 쪽에 자료 조회하시면 5월, 6월 이것도 상관없고요. 다 확정신고 기간 안에 있고 성호기업 자료 조회하시면 4, 5, 6월 예, 그대로 있고요. 중원 거 볼까요? 자료 조회하시면 5월 거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볼게요. 자료 조회 6월 거 중원 거 5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기에서 아니군요. 매입입니다. 상당히 당했어요. 네, 매입입니다. 매입.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매입이고요. 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매입을 해주시고요. 네, 하나씩 보면요. 자료 조회하시면 6월이라 상관없고 민호빌딩 456 정우실업일까요? 456 얘도 아니고 유신상사일까요? 현진일까요? 네, 여기 자료 조회 3월달 거 있습니다. 3월달 거 하나 찾았습니다. 2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는 신흥전자이겠죠. 네, 이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부가세 신고서 상에 매입 쪽 신고 누락분 금액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데 매입 2건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디서 찾냐? 이렇게 하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측에 들어가셔서 구분 매입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거래처명 클릭하셔서 여기 자료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발행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살짝 땀이. 네, 매입입니다. 매입 구분.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어쨌든 정답은 금액으로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4번 시간이 없으면 이거까지 찾으실 필요 없고요. 17번입니다. 이게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면세 수익 금액인데요. 자, 면세 쪽은요. 네, 부가세 신고서 상에 이기 예정이니까 우선 3, 4분기 가시면 되고요. 조회하시고 나서 자, 면세 수입이니까 면세는요. 이쪽 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앞면에 보이지 않고요. 과세표준 탭으로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세표준 가시면 면세 금액 있죠. 요거 5천만 원 요거 있네요. 면세 수익 금액 5천만 원 찾으시면 되는 거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8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반영되는 세무구분이니까 이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네, 기간이 딱히 없네요. 올해로 할까요? 2기 확정 이런 게 없네요. 불러오기로 일단은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네, 요거는 요거를 보실 필요 없고요. 요거네요. 요것도 이론형 문제네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 고정자산들이고 고정자산이 이렇게 처리가 될 때요. 나올 수 있는 유형이요. 과세 매입. 그래서 일반 과세 매입.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아서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 수용차를 구입하실 때는 니은번에 있는 매입 불공제로 해서 세무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카드로 살 수 있죠. 카드 매입도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사고 현금 영수증 받을 수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 매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구분은 전부 다 해당되는 세무 구분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실무 이론형 문제로 푸시면 되겠고요. 19번은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인데요. 자, 사실 2급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이론 쪽에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 쪽을 또 딱히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왔어야 됐나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풀어봐야 되니까 이참에 보시고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전표 입력을 가셔서요. 매입전표를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9월 10날이고요. 원재료 구입입니다. 매입전표를 하시면 되는데 자, 거래처는 대한유통이고요. 전표 유형은 1000번. 세무 구분은 의제 매입세 등으로 해주셔야 돼요. 사유가 의제 계산서 수치니까 의제 영수증 쪽으로 하시면 되고 104분의 4네요. 104분의 4. 의제 영수증 104분의 4로 하겠습니다. 품목은 딸기고요. 수량은 100박스. 공급가액은 네, 그리고 요거는 네. 그냥 두시면 되고요. 엔터.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네, 엔터 그냥 해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 바꿔주시고 네. 다른 것들은 네, 됐네요. 엔터에서 승인 전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쪽은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 쪽으로 가시면 돼요.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3, 4분기 확인. 조회 눌러주시고 불러오기. 네, 하단에 38462로 이만큼이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네,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샀을 경우에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나오지 않아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 좀 불리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의제 매입세 공제로 해서 해주세요. 공제해주세요. 요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물어보는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렇게 의제매입수액 내용이 나올 때는 전표 입력하신 다음에 의제매입수액 공제 신청서 쪽에 가셔서 불러오기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20번입니다. 전표 입력을 실행을 하고 본점의 일기 확정 부가세 납부세액을 보라고 하네요. 네, 그럼 뭐 전표 입력 먼저 해야죠. 전표 입력 해주시면 되고요. 6월 20날짜. 네, 상품 판매? 네. 뭐, 품위명 쓰지 않아도 감점 안 되니까요. 그냥 바쁘시면 빠뜨려서 괜찮습니다. 네, 구분은 매출이니까, 저는 매출부가세 6번으로 할 거고요. 거래처는 신흥전자, 전표 유형은 매출전표. 세무구분은요, 상품 판매했죠? 외상 판매, VAT 별도. 세무구분은 11번 가세 매출이고요. 이제 외우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모르시면 여기 돋보기 들어가세요. 요거 가세 매출이에요. 일반 가세 매출. 네, 전자세금 계산서 여러 했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미수금 외상이니까 미수금 그대로 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네, 국내 매출에 그냥 두겠습니다. 네. 네, 굳이 따로 안 바꿀게요. 부가세 수.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가면요. 예, 1기 확정이네요. 4, 5, 6월 1기 확정 기간 조회 불러오기. 네, 그럼 계산서 발급분이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자, 납부세액은 차감세 쪽이고요. 네, 양수면은 네, 납부예요. 3744000 납부하는 게 네, 3번이 정답이고요.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하면은 환급입니다. 네, 이건 납부 3744000 이렇게 3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실무 이론형 문제가 나와서 우리 조금 난해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의제매입세 공제 이런 쪽으로 조금 2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참에 익히시면 돼요. 괜찮아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도 좌절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참에 아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수고 정말 많으셨고 시험 기간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